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양송이 스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이분이 흉가 방송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전에. 근데 흉가 방송을 그만두게 되었던 정말 더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일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양송이 스프님. 아, 예, 반갑습니다, 돌빈님. 자, 오늘 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또 자리 마련해 주셔서. 아이고, 아닙니다. 네, 오늘 양송이 스프님께서, 실제로 흉가를 탐방하는, 그런 체험 네네. 방송을 많이 하셨다고 했었는데, 네네네. 근데 그 방송을 뚝 끊어버리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사건이 있는데, 뭐, 크게 보자면 한 가지 사건인데,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일들이 있어서, 그거 좀 풀어보려고, 아하. 예,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대부분 흉가 체험을 하시면서 귀신을 보는 네네. 경우도 있을 거고 귀신을 한 번도 못 보는 경우도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떤 네네. 경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굳이 제목을 붙여보자면, 말씀해주신 대로 폐가 방송을 그만둔 이유예요. 네. 아쉽게도 뭐 귀신이 직접적으로 나온다거나 뭐 하는 엄청나게 무서울 만한 스토리는 아니라서 오. 시시할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그런 일도 있었나 보구나 하고 들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네, 좋아요. 네, 있는 그대로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게임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게임을 하면서 시청자 미션을 해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시청자 미션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미션을 실패하게 돼서 폐가 탐방을 하게 되었던 게 제 공포 방송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미션으로? 네네네. 오. 20만 되셔서 가시던 것처럼 저는 좀 안 좋게 가긴 했는데. 저는 그거죠. 그냥 주변만 탐방이지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 무단 진입을 했었죠. 네. 네네. 원래 뭐 관심은 많았는데 이제 귀신이나 영적인 어떤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뭐 별로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었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건 그저 있으나 마나 뭐 그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하는 편에 가까웠어요. 근데 폐가 탐방 미션에 걸린 이상 시청자와의 약속은 지켜야 됐기 때문에 장소 모색을 하고 사전 탐방도 진행을 하고 솔직히 말하자면은 방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약간의 조미료죠. 주작을 하기 위한 솔직히 나름의 대본도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전문적이지 않았다 보니까. 주작작. 네. 그런데 저는 대본의 주작 내용을 단 한 가지도 진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작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넓은 곳에 혼자서 조용한 곳에 있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뭐 저도 그렇고 시청자도 예민해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난다던가 2층에 3층으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물썩은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코끝을 스치는 것도 있고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진다거나 하는 뭐 제 생에 있어서는 뭐 처음 겪어보는 기분을 좀 느꼈어요. 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좀 즐겨 했던 게임 방송은 전부 좀 제쳐놓게 되고 제가 사는 그 외곽 지역 그리고 또 가까운 타지에 존재하는 폐교, 흉가 그런 소문난 곳들의 정보를 컴퓨터로 좀 정리를 하고 핸드폰에도 정리를 막 이렇게 하게 되는 수준까지 갔어요. 완벽하게 중독이 된 거죠. 뭐 운전을 하면서도 뭐 주변에 이상한 분위기의 폐가 같은 게 보이면 바로 주변에 주차하고 뭐 사진 찍고 사전 탐방하면서 기록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기를 거의 2달을 진행을 했는데 뭐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죠. 어쩌면 길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된 계기가 일단 뭐 탐방하는 지역의 범위도 넓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흉가 정보 관련된 단톡방 활동도 했었어요. 그런 정보들을 좀 얻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단톡방에서 무당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눈팅을 하던 중에 그때 당시에 고민거리들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실행에 옮겼죠. 괜찮다는 무당집을 모색을 해서 예약 전화를 했어요. 예. 그 무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때 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고민거리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진부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가위라는 걸 눌렸었어요. 예. 예, 첫 번째는 가위라는 내용인데 살면서 처음 가위를 눌렸는데 이게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엄청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폐분교를 탐방하는 방송을 했었을 때 일이에요. 네. 이게 충청도 소재에 있는 학교였는데 굉장히 오래된 폐교였는데 네. 이때 방송 환경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면 건물에 들어가려고 운동장에서 건물 쪽으로 발만 들어 양송아 안 돼. 죄송합니다. 양송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양송이가 키우는 애완동물이시구나. 예, 강아지. 양송이 그러면 안 돼. 괜찮아. 갔습니다. 다시 가리로 갔네요. 네. 얘기를 이어나가면 운동장에서 건물 쪽으로 발만 들여도 방송이 터지고 뭐 핸드폰이 갑자기 꺼진다던가 화면이 이상해진다던가 LED 라이트가 깜빡거리다가 뭐 배터리가 많았는데도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알만한 사람이 단톡방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단톡방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폴더가이스트 현상의 거의 기초가 되는 1단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간신히 그때 방송을 끝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뭐 편하게 쉬고 본업도 좀 하고 하다가 그 다음날에 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친구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제 방 구조가 어떻게 됐었냐면 일단은 벽 쪽으로 해서 침대가 있고요. 그 침대 기준으로 머리 위쪽에 창문이 있고 그리고 발 아래로 행거가 있었어요. 옷을 거는 행거가 있었는데 네. 제가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개를 들어서 발 쪽을 봤는데 웬 꼬맹이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등을 돌려서 침대에 기대고는 머리를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게 뭔가 싶어서 계속 쳐다봤는데 이 꼬맹이가 점점 머리를 흔드는 강도가 강해지더니 나중에는 진짜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면서 이게 가위 눌린 건가? 저 귀신인가? 이거 어떻게 풀지? 도망가고 싶다.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머리가 좀 진짜 터질 것 같아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안간힘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갑자기 누가 옆에서 소리를 엄청 치면서 욕을 막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들었는데 제가 아주 위험하게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서 있었냐면 오른발은 침대에 있고요. 왼발은 창틀에 올린 채로 양손으로 창문을 잡고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드르륵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긴 차렸는데 이제 멍하잖아요. 잠에서 깬 상태니까. 그래서 제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걸 쳐다보다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놀라서 방 쪽으로 훌쩍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방 앞에 서 있어서 쳐다보니까 너 뭐 하는 거냐고 갑자기 네가 이상한 주문 같은 걸 막 외우면서 창문 드르륵 하는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는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창밖으로 안 떨어진 게 진짜 다행이었는데 이거를 연달아서 5번 정도 경험을 했어요. 똑같이. 그러고는 친구가 널 묶어놔야겠다고 그러면서 묶어놓고 자거나 잠을 안 자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일 정도를 또 다른 거를 경험했는데 첫날은 묶여서 자고 그 다음날은 안 자고 그 다음날에 잠을 자는데 제가 자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화장실 한가운데에서 그 밤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방방방방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나 왜 이래 하는 순간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는데 그건 꿈이더라고요. 완벽하게 꿈이더라고요. 온몸에 땀을 엄청 흘리고 있더라고요. 몸이 긴장이 다 돼가지고 이게 뭐 제가 진짜 그랬던 건지 헷갈려가지고 화장실도 둘러보고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건 다행히도 꿈이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여담으로 제가 이따가 또 드릴 말씀이 있기는 한데 제가 요즘까지도 짜증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이후로의 여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되는 게 자주 그럴 때도 있고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분명 제가
의식해서 사람이 출근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나가면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불을 다 꺼놓잖아요. 그렇죠. 예. 불을 다 끄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두운 집 안에 화장실 문틈이 보이잖아요. 문틈 사이로 하얀 빛이 스며나오는 걸 볼 때가 많아요. 불이 켜져 있는 거죠, 혼자서. 처음에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몇 번 의식해서 끄고 나가도 켜져 있는 걸 본 이후로는 아, 이거 지금 혼자 켜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냥. 예. 이제는 하도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까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군가를 혼내듯이 그냥 아무도 없는데 야, 하지 마라 이러면서 불을 꺼버려요, 그냥. 네. 근데 이게 이사를 두세 번 다녀도 똑같더라고요. 지금도 요즘 가끔 그러는데 제가 이게 무슨 정신적인 병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불을 아예 꺼버려요. 제가 제 친구한테도 야, 오늘은 불 끄고 간다 이러면서 불 끄고 이제 나가는데 지금 혼자 살아요. 전화로 나 오늘 불 끄고 출근한다 이러고서 불 끄고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해도 똑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한 가지 있었고 예. 또 다른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두 가지 고민 중에 두 번째입니다. 이 일은 이제 방송 진행 전에 낮에 사전 탐방 때부터 좀 이상했던 일이에요. 네. 제가 그 당시에 갔던 곳은 사람이 거의 뭐 진짜 한 명도 살지 않는 동네였어요. 근데 온통 폐가뿐이었고 거의 초가집의 형태였어요. 저는 마치 하이에나 마냥 사전조사를 명분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던 중에 예. 유독 눈길이 가는 집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저 집이에요. 마치 신상 옷을 오프라인에서 처음 본 것 마냥 그냥 예, 저 집이에요. 그냥 예. 저 집에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안쪽을 대강 확인하고 대문 밖에서 안쪽 사진을 찍어가지고 친구한테 보냈어요. 친구도 괜찮다 하면서 밤에 방송하면 내가 꼭 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너한테 보내주신 사진이랑 같은 곳인가요? 아, 예, 그겁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중간중간 좀 드릴게요. 이게 첫날 이렇게 사전 탐방을 갔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아쉽게도 다른 일이 있어서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또 낮에 뭐 그 주변에 지날 일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다시 그 집에 가서 어제 못 본 게 있었나 하면서 대강 다시 확인하고, 그러니까 어제 못 산 신상 옷을 지나쳐가지고 그 다음날에도 거기 지날 때 또 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느낌으로 또 갔는데 거기서 대강 또 확인을 하고 어제와 똑같은 앵글로 사진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낸 다음에 야, 오늘은 무조건 방송한다. 이따 밤에 봐라. 나 여기 또 왔다. 나 여기 꼭 간다. 라고 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정면으로 본집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문이 다 이게 활짝활짝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방들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그 다음 날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날씨도 다르잖아요. 네, 보기에는 집이 예쁜데 보시면은 전 사진과 비교해서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본집에 가까운 쪽에 저 문이 전날에는 다 열려 있었는데요. 그러네. 네, 근데 둘째 날에는 닫혀 있어요. 이게 왜 소름 돋냐, 바람에 닫혔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소름 돋는 부분이 뭐냐면 전날 제 기억에는 분명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안쪽을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는 창고방이란 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에는 보시면은 문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예. 옛날 화장실이나 그런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해서 닫는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런데 잠금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고 잠겨 있었어요. 이게 예. 둘째 날에는 친구가 그 말을 해서 다시 가서 보니까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게 그 문이 닫혀 있다고 깜짝 놀라서 친구한테 보낸 사진이 세 번째 사진인데 그 세 번째 사진에 보면은 창문이 있어서 창문 안쪽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폐가를 자주 다니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계시는 좀 안타깝게 집을 나오셔서 사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예. 설마 그런 분이 계신가 하고서 안쪽을 봤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여러 번 흔들어 봤지만 안 열렸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저는 지나쳤는데 친구가 알려준 거죠. 이거 대박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흥미가 쌓여가지고 당일 밤에 방송을 켜고 탐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대문을 안타깝지만 무단 침입을 해서 곧장 본집 문으로 들어갔어요. 본집 문을 열고 이게 정말 스산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엌 같은 개념인가?
여기가 본집을 열면은 바로 보이는데 저는 밤에 간 거고요. 근데 집 바닥, 천장, 뭐 벽 할 거 없이 모든 곳에 저렇게 대나무 장판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건 저도 되게 의문인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예. 일단 모르니까, 아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럴 건데 이때 뭐 진짜 창문이 있어야 될 곳도 마찬가지로 저걸로 다 막아놨어요. 밖에서 빛이 거의 안 들어오게. 그래서 이때 진짜 이상하게 뭔가에 홀린 듯이 정신없이 방송을 했어요. 기분이 이상하고 좀 안 좋았으니까. 근데 좀 위험하다는 신호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템포를 좀 올려가지고 본집에서 그냥 나와버리고 호흡을 좀 가다듬은 다음에 창고방을 둘러봤어요. 그 문제의 창고는 여전히 안 열렸고요. 그러니까 창문은 도저히 안을 쳐다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포방송을 진행하면서 무서움이란 걸 거의 처음 느껴본 사례인데 예. 빨리 옆에 창고도 구경하고 나가자라고 방송 멘트를 하면서 그 옆에 창고로 갔어요. 안 열리는 바로 옆에 창고를 갔는데 그 방은 진짜 뭐 창고로 사용이 됐었는지 여러 가지 박스랑 물건들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막 구경하던 중에 웬 종이가 돌돌 말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펼쳐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종이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예.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막 산 막 그런 게 그려져 있고 하는데 가운데서 여자 부처가 그려져 있는데 저를 바라보면서 살짝 미소 짓는 듯한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무서우니까 어둡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무서운 환경에서 그거를 보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대문을 뛰쳐나왔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놀랐는데요. 처음 보는 문양이 대문 오른쪽에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정말 그곳 탐방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사전 탐방도 2번이나 하면서 확인을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그걸 못 봤는데 무조건 보였을 건데 정확히 그려져 있던 건 아니고 뭔가 붙어 있다가 떼어져 버려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는데 예. 그 모양이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십자로 된 절 모양이었어요. 십자로 된 절 모양으로 페인트가 벗겨져 있더라고요. 예. 그걸 붙였다가 아마 뗀 건가 봐요. 그래서 그냥 제 추측으로는 점집이나 뭐 무당집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이때 엄청 충격을 받았고 그때서야 아 이게 홀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이제 거기로 오게끔. 네, 좀 홀렸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일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서 그것도 걸리는 게 있어서 좀 너무 무서웠다 보니까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당집에 예약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남자 무당분께서 직접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오전 11시 정도였는데 저는 솔직히 바로 전화를 하고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오후 3시 반 정도에 방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예약을 완료하고 시간 맞춰서 도착을 했습니다. 주택 1층에 있더라고요. 미닫이 문으로 돼 있길래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꽤 충격적인 걸 경험을 했습니다. 예? 문 안쪽에 마루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 분께서 막 이렇게 뭐 안쪽을 쳐다보시면서 담소를 나누시다가 제 인기척에 뒤돌아서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화들짝 놀라시면서 뭐 흡사 구역질을 하시더라고요. 오? 아주머니 분께서. 공포방송을 하면서 느낀 바가 좀 많았지만 솔직히 무속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좀 못 느꼈던 저로서는 네. 속된 말로 와 이거 호구 잡으려는 퍼포먼스인가? 나 잘못 온 건가? 싶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진짜 용하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물론 당일 예약이 돼서 좋았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갔는데 잘못 온 건가 싶었습니다. 이제 그 아주머니 분께서 구역질을 하시면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는 신당이라고 생각되는 곳 옆에 있는 화장실로 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뭔가 하고 쳐다보는데 곧바로 한복 입고 계신 남성분께서 저를 맞이하면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예. 맞이해 주신 게 어디서 나오면서 이렇게 맞이해 준 게 아니라 가만히 쳐다보다가 제가 쳐다보니까 그때 정신을 좀 차리신 것 같이 하는 내색을 하시면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안내를 따라서 신당으로 들어간 저는 좀 쭈뼛쭈뼛하게 서 있으니까 무당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초에 불을 붙일 건데 우리 같은 사람은 조금 몽롱하거나 어지러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지 말이 좀 이상한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지? 하고 좀 의아해할 때 무당이 초에 불을 딱 붙였고요.
저는 불을 붙이자마자 하면서 좀 쓰러지듯이 방석에 앉았어요. 이게 순간 정신이 좀 핑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털썩 방석에 앉아가지고는 무당하고 독대한 상태에서 고민거리를 말하려고 하던 때였어요. 근데 옆에 화장실에서 아까 그 아주머니가 추스리면서 나오셔가지고는 갑자기 저에게 대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좋은 걸 본인이 그렇게 잘 알면서 왜 그런 곳을 계속 다니냐. 온갖 잡기들 드글거리는데 뭐가 좋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황스럽다기보다는 아예 벙찐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는 그냥 난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께서 계속 말을 이어나가셨는데 지금 네 몸에 얼마나 많은 잡귀신이 감겨있는 줄 아냐. 본인이 분명 오다니면서 느낀 게 수십 가지일 건데 몸에 온갖 잡귀와 물귀신 감겨있다. 어디서 날아왔나. 어린 꼬맹이도 따라다니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했던 말을 말할 생각이 아예 사라졌어요. 왜냐면 이분께서 폐가탐험을 하지 말라는 뉘앙스의 답을 그냥 제시를 해준 거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듣던 중에 이 아주머님 정체를 무당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신어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무당분의 네, 뭐. 신어머니. 예, 뭐 예. 제대로 된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네. 뭐 일단 큰 무당이시고 그 남성 무당분은 애동제자로 신내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점을 보러 오는 시간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 11시에 전화를 했는데 3시 반에 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약 전화를 나누던 당시에 무당분께서 들으시기에 제 목소리 느낌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신어머니를 불러서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에 신어머니가 가능한 시간을 맞춰서 예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네. 저는 뭐 그곳에서 엄청 많은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제가 탐방을 하면서 기분 탓이라고 치부해왔던 물썩은 냄새가 뭔지, 뭐가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이 뭔지, 귀에 들리는 이상한 물림 같은 게 우연히 느낀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거랑, 예, 제 얼굴을 보면 기가 좀 세 보여요. 기가 좀 세 보이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기가 엄청나게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15살 무렵에 신기가 들어왔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좀 선무당 같기도 한데 아까 갑자기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고민들을 맞추고 여기까지 솔직히 그렇게 믿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거는 아무래도 저 의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막 와 대단해요 막 이러면서 믿지는 않았는데 근데 무당 신기를 가졌는데 무당이 될 팔자는 아니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신어머니라는 분의 선제 공격이 타격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아 됐어요 이렇게는 안 하고 계속 다 끝까지 들었어요. 무당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로 깔끔하게 구슬해서 떨쳐버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해주고는 싶은데 권하고는 싶은데 제 몸에 뭐 잡기가 이렇게 감겨있는 지금 그 상태에 비해서 본인이 기운이 나빠 보이진 않으니까 예, 2번 다시 가지 말고 본인이 사고수도 아직 안 보이니까 2년, 3년 정도는 흉가에 가고 싶다는 그게 잡기들 유혹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곳을 계속 가고 싶고 뭐하고 한 게 다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저 진짜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아, 다음에 어디 가지? 다음에 어디 가지? 아, 다음에 어디 가지? 여기 가고 싶은데 저기 가고 싶은데 진짜 장비들도 막 엄청 사려고 하고 막. 방송 욕심이 아니라요? 예, 방송 욕심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랑 따로 간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오.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예. 아무튼 예, 뭐 일상생활 잘하라고 조언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통 그렇잖아요. 솔직히 선입견이 어디서 많이 들려오는 말로는 무조건 무당은 구슬하라 그런다. 그렇죠. 그리고 돈을 많이 받아간다. 물론 그 돈이 뭔가에 필요로 해서 쓰이는 경우도 많겠지만 속된 말로 선무당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너는 구슬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의심의 벽이 좀 깨졌죠. 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끝마치고 무당집을 나와서 바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진짜 신기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들은 거를 친구한테 썰 풀듯이 지금 이런 썰 풀듯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친구가 제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야, 너 중2 때였나? 그러니까 15살 때죠. 중2 때였나? 네 아버지한테 꿈 팔았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친구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냐면 야, 내가 15살쯤에 신기가 들어왔대. 근데 무당할 팔자는 아니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 팔았었잖아, 너 아버지한테.
친구가 하는 말의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뭐 특정 지역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도시에 있는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빌라 건물이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살던 곳에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네. 이 버스 터미널이 재건축 때문에 간이 터미널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어느 날 아버지와 묵밥집에 가서 묵밥을 먹던 중에 그날 꿨던 꿈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 오늘 이상한 꿈 꿨다며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네. 말하듯이 설명을 하자면은, 뭐 아빠, 제가 꿈에서 저희 집 옥상을 올라갔는데요, 하늘이 온통 노을처럼 빨간빛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앞을 보니까 왜 색동 옷 같은 한복을 입은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하는 사람이 어디서 들리는지도 모르겠는 꽹가리 소리랑 북소리 막 이런 거에 맞춰서 구슬하는 것처럼 양팔을 올려서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오, 소름 끼쳐.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소리에 막 겹쳐 들리는, 예를 들어서 루피 같은 고양이가 뭐 담을 넘는 그런 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인다던가, 누가 시험 성적이 안 좋았네 하면서 혼나는 그런 게 들린다던가, 누가 욕하고 싸우는 거, 주변 잡음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오, 예. 꿈속에서. 그래서 그랬다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야, 그 꿈 팔아라 하면서 10만 원인가를 그때 제게 건네주셨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기 때문에 알겠다면서 넙죽 받았죠. 그리고 예.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원래 복합터미널이 건설되기로 한 곳이 불발이 나고 저희 집 주변에 백화점이랑 같이 건설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 불발 나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집값이 아버지 말로는 꽤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서 친구들한테 말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쪼록 이 무당집을 방문한 이후로 저는 그래서 공부방송을 아예 접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보이는 음침한 곳은 지금도 가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 제 추측인데요. 그 신어머니라는 분이 저한테 온갖 잡기들이 감겨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의미 부여하는 걸 수도 있을 건데요. 그분이 마지막에 분명 야, 어디서 달고 왔나 어린 꼬맹이도 따라다니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머리 흔들던? 아까 재연하듯 흘려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꼬맹이가 제 생각에는 첫 번째 고민에 나왔던 폐분교에서 붙어온 친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탐방 영상이 있기는 한데 이걸 공개는 안 할 거예요. 언급하기도 싫은 거고. 근데 폐분교 탐방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그 당시에 편집을 해주던 친구가 형 이거 봐봐요, 형 이거 봐봐요 하면서 뭘 계속 보내줘요. 지금 영상에도 보이는데 어떤 아이가 막 웃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예. 그리고 창문에 나타나는 아이 얼굴 형상이라던가, 갑자기 나 찾게? 라고 속삭이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아. 예,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애가 그 친구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양송인 스프님 네네. 어떤 상태인지를 알겠어요. 왜냐면 이 네네. 시들물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비슷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예, 예. 그 중에 가장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당이 될 사람은 아닌데 네네. 귀신을 몸에 실을 수 있는 거는 최강인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어막이 없는 그냥 사람. 기가 되게 약하다고는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어막이 아예 없으니까 그냥 영매 예. 체질이신 것 같은데, 차라리 무당이 되면 무당이 될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할 텐데 이건 무당 될 예, 그렇죠. 팔자도 아니면서 일반인인데 귀신은 잘 타. 예. 근데 또 아. 막 직접적으로 네. 평상을 보지는 못하는 느끼거나 하는, 예, 억울하네요. 그치. 이게 제일 억울하신 네. 타입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양성희 스프님은 그 네네. 무당분이 말씀하셔서도 그렇겠지만 네네. 만약에라도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다녔으면 네. 본인의 의식마저 사라진 상태로 살아갔을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 근데 그 당시에 네. 제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하려고 하는, 만약에 2시간 뒤에 출근인데 3시간 동안 해야 되는 폐가 탐방이 있으면은 폐가 탐방을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억해보면. 그러니까 흉가 탐방이나 폐가 탐방이 집착성을 많이 보였었구나. 예, 맞아요. 유난히 이상하게. 예. 오, 그러니까 뭔가 더 끌리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게 되면 내 생각과 다르게 좀 움직이게끔 만든다는 거.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절대 가시지 마세요, 양성희님. 무당집도 가시면 안 되는 타입이야, 이분이. 아직도 막 가고 싶고 뭐 하고는 한데, 돌비님 라디오 계속 들으면서 지금 진짜 한 4-5번 전체 영상 다 되돌려볼 정도로 맨날 듣고 있거든요. 좀 참으세요. 제 방송 보시면서라도 좀 참으세요. 가시고 싶으시면 본인을 때리세요. 그래서 대체제로 지금 이렇게 돌비님 방송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이것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사고,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들려서 돌비님 거 들으려고 그것도 사고. 네, 뭐 흉가 탐방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그냥 대리만족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양성희님은 오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려주셨지만 다음에 또 해주실 이야기도 남아 있으신 건가요? 몇 가지 내용이 있긴 한데요. 뭐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폐교 갔다가 있었던 일 한 30분 정도 되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이야기가 있긴 하네요. 아이고,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이쪽이. 감사합니다. 네, 따뜻해지네요. 아이고,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양송이님. 고맙습니다. 예, 잘 놀고 갑니다. 놀고 가요. 얼쑤 잘 놀고 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양성희 스프님, 이야기도 너무나 잘해주셨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지금 이제 흉가를 조금씩 가고 싶다라고는 말씀은 하셨지만, 네, 절대 가시면 안 되는 타입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흉가 폐가 갔을 때 전부 다 이런 현상을 겪는 건 아니에요. 네, 분명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서 좋을 건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